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놈의 이 벌거이들은 언제쯤 이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라질까요? 제가 가장 궁금한 점이 이 점인데요. 이건 뭐 바퀴벌레도 아니고 끊임없이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벌거이의 우두머리격인 임종석 동무가 정권 교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로 도피는커녕 현재까지도 이 문재인과 공군 1호기를 타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매우 쓸데없는 짓거리, 쓸데없는 국민 세금을 하늘에다가 마구마구 뿌려대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 동무가 지난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를 찾아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라는 등 사과를 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해야 할 상대는 순전히 본인의 의지로 무너뜨린 조국 장관의 가족이 아닌가라는 매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신 나간 임종석 동무야,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거지 조국을 만나러 간 거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간 이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 대놓고 조국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래야 됩니까? 이런 말을 거기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임종석 동무는 구원을 풀고 화해를 하고 싶었다면 그 역시 대통령 당선인 자격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할 일은 아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으로 갖고 있는 미안한 마음도 말씀드렸다. 여기까지만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적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니놈이 뭔데.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윤석열의 발언들을 들어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임종석 동무의 발언과 좀 비슷합니다. 그냥 법과 원칙을 지켰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좀 미안한 감은 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과의 수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마사지, 조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미안한 마음이 든다, 요딴 거를 하려면 오지 마 그랬겠죠. 그래서 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목이 없다라는 것 같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머리를 쳐들 수 없다라는 거야. 무슨 죄가 없는 사람이 왜 고개를 왜 못 쳐들고 미안한 것도 아니고 늘 죄송하게 생각했대. 늘 자나깨나 죄송하다. 자,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도 솔직히 성에 차지 않지만 임종석 동무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면목이 없다, 늘 죄송했다라는 발언은 죄가 없는 사람의 입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발언이고요. 면목이 없다라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자신의 얼굴을 쳐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의 죄를 지었다, 본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늘 죄송했다라는 그런 말도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의 손으로 감옥을 보내고 불안해서 단 하루도 죄송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뭐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전에 나오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자면 이런 뜻 아니겠냐고요. 뭐나 지금이라도 사죄를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을 까고 좌파를 까고 민주노총을 까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좀 좋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다 탄핵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자,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임종석 동무는 또 지가 멋이간데 또 기어나와가지고 100번 양보해서, 네가 뭘 100번 양보할 게 뭐 있어, 빨리 도망가기나 해 이 동무야. 100번 양보해서 당선인의 정체성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원칙과 기준이 무너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와, 정말 이제 뭐 여기서 뭐 실질적으로 술술 자백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제도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신도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그냥 우선 제가 배현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앞으로 정치할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확대 해석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 마음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뉴스를 퍼뜨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면목이 없다, 늘 죄송하다라는 말은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윤 당선인이. 그렇다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정도의 사과를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무턱대고 면목이 없고 늘 죄송하다라고 합니까? 뭐가 죄송하냐고요. 그걸부터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는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그냥 저런 식의 그냥 두리뭉실한 논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대통령께 했던 사과나 박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라는 발언들에 대한 해명에 나서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아니 이거 뭐 애초에 윤석열의 발언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내보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려? 어떻게 말이 아기가 안 맞아? 또한 임종석 동무가 말한 윤석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문제도 윤석열 당선인이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5.18 정신 이딴 것을 계승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옳은 것이고 박 대통령의 좋은 정책을 계승한다라는 것에 윤석열에 대한 정체성을 의심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의 좋은 정책을 문재인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정책을 하려다가 민주노총에 의해서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죄 없이 탄핵이 되고 감옥에 가지 않았냐고요. 입은 삐뚤어서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제 말에 반론을 하려면 반론을 해보란 말이야. 뭐가 문제인지 내 말이. 임종석 동무가 말하는 대로 해석을 해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의 하수인인데 또는 좌파인데 보수 진영에 가서 대통령이 되고 보수의 정책을 계승한다라고 해서 열이 받은 겁니까? 아니 보수의 대통령이 됐잖아. 그러면 보수의 정책을 계승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너희들은 노무현이나 김대중의 정책을 계승하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 윤석열이 보수의 대통령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박근혜 대통령의 좋은 정책을 계승하겠다라는 말이 무엇이가 문제인데 윤석열이 좌파가 아니고서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자, 민주노총과 종북 세력들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촛불을 들었던 이 좌파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행태를 비난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촛불을 들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악의 무리들, 즉 이 민주노총과 종북 세력들의 선동, 전 언론사에 의해서 이 거짓 날조 보도를 보고 선동이 되었기 때문에 탄핵 당시 윤석열의 수사나 기소는 당연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전 국민의 60% 이상이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달성 사저의 박근혜 대통령 만남의 발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쪽에서 봤을 때는. 쉽게 말씀드려서 윤석열이 특검 수사 사팀장으로서 박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아먹고 태블릿 PC를 이용한 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봤을 때 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내는 것은 저들이 봤을 땐 당연한 거고 당시에는 박수를 쳤겠지만 좌파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몸이 안 좋다. 그런 등의 이유로 또 문재인 수령님의 성은을 입어서 사면 복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실제로 무죄 석방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 그런데 죄가 있다고 45년 구형을 때린 윤석열이 박 대통령 앞에서 면목이 없다. 늘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건 저쪽에서 봤을 때는 매우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것들은. 그리고 당연히 박 대통령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 윤석열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면목이 없다. 늘 죄송하다라고 사죄를 한 것이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쪽에서 봤을 땐. 이걸 가지고 임종석 동무는 무너뜨리지 말아야 할 원칙과 기준이 무너졌다라고 매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댄 겁니다. 아니 뭐가 원칙이고 기준이라는 거야. 임종석 동무. 죄 없는 대통령을 헌법까지 파괴하면서 온갖 조작 날조로 선동으로 탄핵 구속을 시키는 것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훔쳐가지고 5년 동안 나락꾸라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원칙과 기준이란 말입니까? 훔쳐갔으면 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좀 잘한 다음에 이딴 말을 하면 좀 그래도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요. 나락꾸라지를 이타이를 만들어놓고 말한다는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임종석 동무. 또한 국정농단으로 꾸짖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도 민의를 받아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도 모두 면목 없고 죄송한 일을 한 것인가? 당연하지. 면목 없고 죄송한 일보다 훨씬 더한 짓거리를 한 거지. 이렇게 임종석 동무가 말을 했긴 했는데요. 동무 잘 들어보기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너희들의 악의적인 선동에 속은 거고요.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너희들의 입맛에 딱 맞는 깔맞춤 특검법 또한
위법에 가깝고 국회와 탄핵 결정을 최종적으로 한 이 헌재도 검찰 특검도 다 한패거리였다라는 것들이 현재 모두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임종석 당신이 내 탄핵의 진실을 좀 시청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메일로 카톡으로 조목조목 반론을 해보시던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임종석 동무 또한 꼭 사과를 해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사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수준이었어야 한다라는 발언도 대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임종석 동무가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이 박 대통령을 매우 악의적인 조작 날조 등으로 탄핵, 구속을 시켰다라는 것은요, 최소한 국민의 절반 이상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반역죄임을 너는 왜 모른단 말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짓거리를 해놓고 유감 따위로 때워야 한다? 이런 멍멍이 같은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임종석 동무. 그리고 동무가 말한 정말 미안함을 논하자면 윤석열이 인간적으로 미안해야 할 상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순전히 본인의 의지로 무너뜨린 조국 장관의 가족이라고 말한 것도 분명히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임동무의 말대로라면요, 문재인이 시켜서 윤석열이 조국 일가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김의겸의 폭로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허락을 받고 조국 일가를 쳤다라는 발언은 또 무식이 말이란 말입니까? 둘이 좀 입을 맞추고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임동무 말이 맞다면 윤석열이 단독으로 검찰총장 직권으로 표적 수사를 했다라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은요, 즉각 이런 임종석 동무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임동무 말이 맞으면 맞다라고 해명을 하기 바랍니다. 이런 의혹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요,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보수 지지층의 우려와 같은 지지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 문정권에 대한 심판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고요. 되려 좌파 인사들을 내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보수 진영에서 반드시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한 말씀만 드리자면 대한민국에는요, 촛불을 들은 사람만이 국민 대우를 받고 또 국민의 뜻이고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정상적인 여러분과 저 이 보수 애국 시민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정당한 뜻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냥 너들은 북으로 올라가서 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